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6일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욱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는 자치단체장 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HCN 충북방송과 BBS 청주 불교방송, CCS 충북방송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자들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토론회는 세 분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전 김진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두 분 후보자를 모시고 70분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후보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우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병우입니다. 네, 다음은 윤건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그리고 개별 질문을 해주실 BBS 청주 불교방송 이우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진행 순서는 모두 발언, 공통 질문, 개별 질문, 주도권 토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주도권 토론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개별 질문 시간을 더 가진 뒤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답변 시간이 초과할 경우 사회자가 임의대로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모니터의 시간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병우 후보부터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 김병우입니다. 8년 전 저는 도민 여러분께서 충북교육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연망을 갖고 출발한 저의 비전을 선택을 해 주셔서 충북교육을 8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은 정말 미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미래 역량을 비롯해서 모든 지표들을 환하게 피어 올리고 있습니다. 진학지도 실적은 물론이고 핵심 역량 그리고 과학과 체육 분야 여러 가지 긍정 지표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저의 비전을 충북교육의 꿈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기를 청하고자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이끌어온 행복교육이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교육이라는 것으로 지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교육을 선도할 시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충북교육이 앞장을 서서 정말 이제 행복교육을 미래교육 비전으로 펼쳐서 이제 세계 공교육의 새로운 모범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를 통해서 꿈을 꾸어주시고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을 넘어서 세계 공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교육감 후보 김병우를 통해서 꿈을 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윤건영 후보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저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 윤건영입니다. 저는 이미 사회자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김진균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심의보 후보님과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잃어버린 충북교육 8년을 되찾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도전자 3인이 여러 차례 많은 과정을 거쳐 단일화 과정을 통해 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심의보 후보님과 김진균 후보님의 공약까지 다 모아서 충북교육의 발전을 주도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교육 가족 여러분,
이제 세계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2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명왕이 에디슨이라면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명왕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에디슨적 사고에서 스티브적 사고로 바뀔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충북 교육의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이런 교육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충북 교육에 대한 걱정 속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기대 속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충북 교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겸허히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열정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과 명문고 육성, 영유아, 교육회 복지 지원금 등을 두고 충북도와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해법을 찾긴 했지만 그 과정을 지켜본 도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했는데요. 충북교육 발전의 핵심 파트너인 도내 지자체와의 관계와 소통, 어떻게 풀어갈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엔 윤건영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이 교육도시, 청주가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방의 발전도 이루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도 발전을 이루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8년 동안 몇 차례 도민들께 불편을 드렸던 지자와 교육감 간의 갈등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예사롭지 않은 현상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협치를 위해서 충북형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자치, 일반자치, 주민자치의 공상과 협력을 통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이 참여하는 충북교육정책협의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형식화된 제도를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현재 정체되어 있고 갈등 구조만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적 자원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양 기관이 양 자치단체가 진정한 청소년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제도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모든 현상을 보면 사실은 교육의 본질을 위해서 협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적으로 또 지나친 사소한 문제로 단어구사나 또 그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이기주의, 기관적 이기주의가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김병우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기간에 무상급식이나 명문고 문제 그리고 교육회복 지원금 같은 문제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치기는 했으나 그것들이 소모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아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생산적인 갈등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고 다 관철해낸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사실 이 교육자치는 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달랠 걸 달래고 또 지킬 걸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리과정 문제로 약간 좀 논란을 겪었고 이제 지자체와는 투자 확대를 좀 끌어내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협치를 한 사례가 긍정적인 사례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각 그 기초지자체 시군들과 함께 이루어낸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정말 모든 시군이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서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고요. 도와도 예를 들면 AI 영재고 유치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 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스포츠 파크 또는 학생 체육관 같은 것을 이제 만드는 데에도 이제 협력을 할 것이고요. 또 2027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하는 데에도 지금 이렇게 협력을 할 것이고요. 사실 교육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점들을 이렇게 녹여오고 협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사례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질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후보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은 BBS 청주 불교방송과 CCS 충북방송과 협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BBS 청주 불교방송 이호상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이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이 개별 질문은 후보들께 비공개로 했다는 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김병우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역시 좀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엄정한 수사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김병우 후보의 그 선거 캠프 관계자가 연루돼 있어서 그 의혹의 화살이 이제 후보님께 향하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반박 해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 납품 비리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가 사실은 좀 부적절한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했으나 교육청이 관련된 그런 또는 이 공무원이 관련된 비리 혐의가 지금 드러나 있지 않고요. 그래서 납품 비리라기보다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자들 간의 이권 다툼 또는 이익 다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구속되어 있는 사례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사실 그런 일들을 저희가 뭐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나 자체 감사나 아주 국정감사까지 크로스를 체크를 했으나 이 감사나 조사만으로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뭐 압수수색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수사를 했으나 사실상 그 업자들 간의 그 이권 나누는 과정에서 그 일종의 그 속된 말로 브로커의 비리는 있어서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인 거라고 알고 있고요. 관련된 공무원들의 행위 중에는 혹시 행정 과실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비리나 부조리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이 시스템 문제인가를 저희도 살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청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시스템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특정 사례가 과다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윤건영 후보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역시 윤 후보님도 많이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불거진 이 교원 지지 명단 거짓 작성 의혹 또 명의 도용 의혹 관련 질문입니다. 이 캠프 관계자인 전직 교사의 실수다라는 뭐 기자회견도 하셨고요.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선관위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지금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윤 후보께서 과연 이 문제를 이 지지자 명단 거짓 작성 의혹에 대한 이 사건을 정말 몰랐을까? 또 만약에 몰랐다면 선거 캠프 따로 또 윤 후보님 따로 이렇게 몰랐다면 어쩌면 좀 윤 후보께서 무능한 리더십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미 뭐 여러 차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만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위해서 이루어진 과정이나 절차가 특히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그분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부담을 드린 점은 진짜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캠프의 관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분은 우리 캠프의 상당히 근반분은 아니십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항상 열정적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많은 분들이 지지선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하나의 저는 해프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제 그분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지선언을 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카톡을 개설해서 그분들만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게 조금 신중하지 못한 그런 것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지지선언은 캠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한 적도 없고요. 또 실제 그거를 알고 모르는 것이 제 리더십과 관련되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어떤 형태로도 저를 지지해 주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 문제 때문에 현장에 있는 500여 명의 선생님들이 동명이인이라는 것이 있었대서 해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교육부의 좀 무리한 정책은 충분히 앞으로 인권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후보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8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입장과 시각을 달리하는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계신 후보는 상대 후보의 답변이 길어질 경우 제지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질문은 가급적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길어질 경우 사회자가 임의로 제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뒤 재반론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건영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도청과 교육청의 긍정적인 협력 체제도 많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런 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언론에 비춰진 그 극한 대립과 극한 단어 사용이 도민들에게 큰 부담을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생산적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어느 언론에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지사와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유아나 학생이나 보육의 입장이나 교육의 입장이나 서로 터놓고 충분히 교육의 본질을 근거로 그 입장에서 논의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언론에 비춰진 모습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갈등은 사실은 이해관계가 다르다거나 이제 서로 견해가 다를 때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고 민주주의 사회에 어쩌면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저는 제 재임 중에 정말 중앙정부에 대해서거나 지방정부에 대해서거나 교육자치 영역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받아서 재원을 확보하는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킬 거를 지키고 따낼 거를 따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서 내가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누리과정 같은 거 떠넘기기를 제가 막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도청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다른 지방과 비교해서 좀 박한 것 같다, 인색한 것 같다고 해서 좀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슨 언어가 약간 뭐 벌성사나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적인 대화 같은 것이 잘못 전달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실 때 도교육청 예산이
국비를 노력해 따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 20.79%로 교육청 예산은 당연히 법적으로 예산이 주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오히려 도청의 예산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제 자신이 제가 청주대 총장하면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생들의 생존 수영이 필수가 될 때 우리 청주에 수영장이 없어서 짓겠다고 교육부 기재부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마지막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30여 번 쫓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이시정 지사님이 새벽같이 올라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교육감님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디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예, 중앙정부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교부금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특별회계로 거의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교육경비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의지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면이 된다면 지사와는 또 협력체를 구축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노력해서 그렇죠. 더 많은 예산 확보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그게 상당히 좀 해온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판결 문제에서 납품비리 전 이 문제 사실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이런 그 네거티브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현직에 계실 때 국정조사의 국회 발언의 답변 속에서 공무원과 캠프 관계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네네. 실제 최근에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 선고받고 지금 징역 선고를 받은 그분의 판결문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교육청 공무원이 관여되어 있고 구체적인 캠프 관계자가 관련돼 있어 지금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후보께서 발언한 그 내용에는 사실과 좀 다른 게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뭐 저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고요.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 후에나 얘기할 얘기를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심이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인데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단지 이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도교육청이 유사일에 압수수색을 이틀 동안이나 당했는데 그 자체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그런 그 수모를 당할 때 사실은 현장에 있는 많은 교육자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큰 상처를 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어떤 기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도 하지 않으셔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압수수색은 수사 과정의 하나입니다. 수사 개시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뭐 고발인의 고소 들어오면 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도 압수가 필요한 것이고 역대 교육감들도 다 그런 절차는 있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것도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나와서 후보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꼭 기대하고 저도 네. 바라겠습니다. 그 학력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후보님은 8년 전에 그 기초 학력, 전통적인 학력의 개념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새로운 학력의 개념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충북교육은 변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새로운 학력의 개념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예. 예. 마침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20세기 말에 기업인들이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우등생이 되지 못한다고 학교에서 핵심 역량을 길러달라고 요구한 것이 빙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빙산에 드러나 있는 일각 요 윗부분이 전통적인 지식과 기능을 말하고 요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학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잠재력은 그 밑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핵심 역량이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인지 능력이 아닌 비인지된 영역이죠. 죄송합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드리는 데 다르고요. 이미 2025년 충북교육 계획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에서 미래의 학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네네. 그 미래 학력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더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해 주신 윤건영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애초에 이 자리가 3인 토론으로 예정됐다가 갑작스런 변수가 생겨서 이제 뭐 단일화가 됐다고 이제 2인으로 1대1 구도가 됐는데요. 사실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념 공동체이거나 이익 공동체일 때 할 수 있는 해야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는 것인데 저는 이 정략적 단일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 후보님이 이 단일화를 통해서 그 두 분의 정책 지향이나 공약까지도 승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몇 가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윤 후보님은 잃어버린 8년이라고도 하셨는데 또 그 신모 후보께서 충북교육을 확 바꾸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윤 후보님도 지난 8년 동안 이루어온 충북교육의 모든 모습들을 확 바꾸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주 좀 좋은 질문 해주셨고 저도 그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든 저의 교육 비전이 지속 가능한 충북 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분명히 그 지난 8년 동안 이룬 많은 교육의 현장에 보면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루어놓은 교육의 모습, 기존의 가치, 네, 그런 또 것들,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그런 필요한데요. 것들은 당연히 이어가시겠다는 지속 말씀이신가요? 가능한이라는 말을 쓴 것은 네. 전통적인 장점과 또 현재 이루어지는 많은 내용을 다 모아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행복씨앗학교나 행복교육지구는 사실은 이제 세계에 수출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미래교육의 그런 완성형을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없앨 생각이신가요?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없애겠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아니 제가 질문을 시간이 됐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은 충분히 더 발전하고 네. 분명히 그 행복씨앗학교가 가지고 있는 폐단, 적폐는 과감하게 척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후보님은 입장을 내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자사고를 도내에 설치하겠다고 했던 후보가 계셔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현직 시절에 후보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무상급식 문제나 이 명문고 문제 때문에 제가 중재하려고 도청과 교육청을 오간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직접 면담도 그때 드렸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아니 자사고는 여러 가지 지금 충북이 가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그 문제가 있지만 그런 능력이나 그런 그 환경이 조성되고 충분히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후보님이 결권 되시면 추진을 하겠냐는 말씀이에요. SK 하이닉스나 LG 화학 그건 다 확인된 거예요. 최근에 들어온 대기업이나 또 그런 그 유경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신다는 분이 있으시면 저는 있으면 시도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가려면 한 200명 정도가 사립대학 등록금 정도의 수업료 부담을 내고 가려는 학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학교들을 찾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른바 유출된다고 하는데 후보님은 그런 학교를 찾아 나가는 인재가 뭐 200~300명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사간 학생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요 최근년에는 그런 학생들이 30명 이내입니다.
이상한 학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사간. 아, 이사. 이사를 아, 전출간 전출간 학생들까지 다 학생까지 합쳐서 그런 포함해서. 것이고요. 예. 그 자사고나 뭐 국제고나 이런 데를 찾아간 학생은 최근년 올해는 14명인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을 수요도 없는데 어떻게 자사고 한 200명 정도의 사립대 등록금을 내야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최근 한 4, 5년 동안에 460명, 450명 내외의 학생들이 그게 사주로 전출자, 갔는데요. 예, 그 이사간 중에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12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충북에 있는 학생들 중에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충북에 있는 학생들 중에도 그런 학교 생기면 많이 올 것이고 이 100명 내외 지금 학생들과 더 나가서는 잠깐요. 학교가 좋아지면 지금 전국에서 많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자사고가 예. 지금 바뀌는 입학 전형, 대입 전형 방식에서 점점 불리해지는 것은 모르시나요?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거 모르시나요? 지금 대부분의 전국 자사고 학생들은 정시 수능 전형으로 가려고 재수, 삼수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도 정시를 확대하려고 했다가 정시 확대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정시도 수능 위주 전형이 아니라 내신 전형을 확대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사고는 서울 지역 같은 데에서 전부 일반고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이거 지금 이 학생들에게 불리한 그런 자사고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저는 현장 중심의 실천과 교육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자사고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천안에 있는 그 충남 삼성고등학교에 가서 그 박하식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오랜 시간 논의도 해봤고요. 또 뭐 서울에 있는 하나고등학교 이런 데도 많이 이제 이렇게 제가 했는데 됐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각 시도 중에 경쟁력 있고 잘 운영되는 자사고는요. 점점 더 그러면 집중되고 분명히 있습니다. 공약에 넣으실 겁니까? 자사고 설립을?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공약으로는 네, 제시하지 알겠습니다. 않고 필요하다면 저는 그리고 찬성한다는 또 하나, 얘기입니다. 예. 제가 아주 그 혁신한 고입 배정 방법이 있습니다. 예. 충주시 고등학교 4분위 균등 배정. 예. 이것도 이제 긍정 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있었어요. 그분과 지금 이제 같이 정책 연대를 하시고 단일화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승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분명히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좀 필요하면 6대4 정도라도 조정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꿨는데도 예, 충주 시내에 있는 특정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네. 전통적인 구조 속으로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에 가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해보셨는가요? 예, 지금 이것이 전산 공립고등학교가 한번 고민해야 돼요. 4군 균등 배정을 예. 한 이후에 예. 이른바 명문대를 가는 대학도 고등학교도 넓어졌고요. 전체 가는 학생 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균등 배정 이후에 진학 지도 실적이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를 의학 계열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교육 계열 또 과학 계열 또 수도권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분 주도권 토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시 한번 공통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정시 확대 정책에 이어 차기 정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정시 확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일선 고3 진학지도 현장에선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시 확대와 고교 학점제 시행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먼저 김병우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후보 시절부터 정시를 확대하겠다, 또 고교 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약을 해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 방향하고도 좀 다르고 이래서. 그런데 마침 이제 인수위에서 그것을 다시 국정과제에다가 확정한 것은 정시 확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는 예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이것은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수도권 학생한테 유리할 줄로 생각했는데 우리 충북 학생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시는 사실은 강남 아이들을 포함한 수도권 아이들한테 유리한 것이고 수시가 우리 지방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서 수시 전형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북 아이들이 유명 대학에도 상위권 대학에도 충분히 많이 가고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충북은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과 또 맞춤형 진학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장 좁은 정시 수능 전형까지도 저희는 개별 맞춤형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것도 또 역시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고교 학점제는 진로 맞춤형 지도에 정말 유리해서 우리 충북에서 좀 서둘러서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고 있다. 또 할 것이다. 그래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도 우리 충북 지금까지 해온 방향하고도 아주 일치한다. 이렇게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윤건영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교 학점제와 수능 정시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교육의 본질로 보면 잘하고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학력을 갖추는 능력을 있는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이 주어져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가 수시에 유리하다고 해서 정시를 무시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고교 학점제와 정시가 불일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고교 학점제 내에도 수능을 볼 수 있는 기초 과목은 다 수업을 하고 과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시를 볼 수 있는 조건이 고교 학점제 내에서도 다 있습니다. 이미 그 고교 학점제를 하고 있는 많은 학교가 더 좋고 소위 선호하는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많은 그 자사고를 가봐도 이미 2009 교육과정이나 2015 교육과정에 현재 교육과정 가지고도 교장 선생님의 판단이 되면 충분히 고교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결국 지금의 이 문제는 고교 학점제가 정상화되려면 교장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됩니다. 최근 충북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나름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학생들과 같이 학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교제 교섭 사항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제한이 되고 늦게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핵심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교장의 자율권 확대가 이 문제 해결은 하나의 시발점을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호상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건영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후보님께서는 청주교육대학 전 총장 역임하셨고요. 교수님이셨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양산하는 이런 양성하는 선생님이셨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교육감이란 자리가 초, 중, 고 학생들의 뭐 일선 현장에 총체적으로 좀 현장을 좀 진두지휘하는 이런 자리라고 할까요? 이런 자리인데 학자, 대학 교수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약간의 좀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자이셨던 윤 후보께서 과연 학교 현장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정확한 질을 하셨는데요. 네. 전 그 지지의견을 듣고 나서 저야말로 그러면 제가 그 적격자입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받고 서울에 있는 대치중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대학원에 석박사학위를 받고 났더니 전국에 몇 개 교육대학에서 제가 원서를 냈더니 오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 고향이 청주 교대로 왔습니다. 다른 교대도 오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와서 28년 동안 교사 양성을 하면서 제가 한 모든 전공이 보통교육,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관련된 교육 문제, 교육과정 문제, 또 교사들의 역량 강화 문제, 어떻게 보면 다른 누구보다 그런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이론적인 측면이나 학교 현장의 교육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9 교육과정에서 금성출판사에서 제가 도덕교과도 대표저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도 제가 석사과정 다니면서 박사학위 받고 청주에 내려와서 한 20년 동안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상당히 연구원도 됐었고 집필도 했었고 심사도 했었고요. 다양한 전문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질문에 제가 합당한 사람이 들고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20년, 30년 근무한 경험이 그 교육감의 역할을 할 때 충분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혹 잘못해서 학교 현장에서만 보다 보면 나무를 볼 수 있지만 숲을 못 볼 수 있어요.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전교조 교육감 아닌 시도 중에는 대학 교수 출신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 경기도, 부산을 비롯한 많은 시도가요. 전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김병우 후보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후보님께는 SNS 글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간혹 후보님께서 SNS 글을 올리셔가지고 후폭풍이 일고 논란이 일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지난 3월 보면 SNS에 김 후보께서 뭐 강아지 키우는 법이라고 글을 올려서 좀 논란이 있었고, 또 그 같은 달에는 제가 워딩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믿없게 넘겨줄 만한 사람은 나서지 않고 나선 이들은 모자란 역량들의 욕심만 과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또 누가 봐도 좀 어쩌면 상대 후보를 좀 평가절하하는 듯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소 SNS를 통해서 교육감께서 또 현재 후보께서 정책 홍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불편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제 부득의 소치인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뭐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원래 SNS가 개인의 또 심정이나 심해를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이제 혼잣말 하듯 그렇게 에피소드를 전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오픈 공간에서 또 이분 저분들이 시비를 걸려고 또 하는 사례들도 있었죠. 이제 그러는 과정에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제가 부적절한 표현을 하고 해서 불편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무게감 있게 좀 진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성찰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두 번째 개별 질문 시간이 모두 마쳤습니다. 후보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도 8분씩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도권 토론에서 미처 말하지 못하신 질문이 있다면 해주시고 정책적인 질문 위주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우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인데요. 이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예선 비슷한 이제 그 단일화 과정 속에 세 분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했던 프레임이 학력저하였습니다. 윤 후보님은 지금도 충북교육이 학력이 저하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많은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계신가요? 뭐 최근에 교육청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는데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나 네. 또 그러면 한국교육가치평가원이나 한국교육개발원에 나온 자료에 보면 예.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언론 공개 수치를 예.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예. 아주 도식으로 정리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이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 예. 2020년도에 서울대 입학처에 보니까 재학생이 등록한 학생이 수도권 학생이 적고 수도권 학생이 집중돼 있고 지방 학생들이 적더라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유탄을 이제 충북이 맞아가지고 충북 출신 학생이 제일 적게 다니더라. 요게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해는 또 마침 서울대 합격하고도 등록한 학생들이 적었기도 하고 그 학생들은 다 의대로 등록을 해서 의대 간 학생들이 전해보다 2배나 많았던 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21년도, 22년도에는 서울대 합격자 수가 또 아주 폭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충북 출신 학생들이 명문대 가는 것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데이터로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데 후보님들은 앞뒤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않으시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 이렇게 계속 어떤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고도 충북 학생들이 학력이 좋아졌다고 보시나요? 후보님 그동안은 그런 명문대 얘기하는 거 금지하고 말씀 안 하시더니 아닙니다. 유리하다고 판단인데 공개를 하시는 것 아닙니다. 같아서 이거 전부 안타까운데요. 언론이 다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많은 학교에다 많은 시도에서 그 합격생은 증가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올 연말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그 명문대학이 최저 등급제를 없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네. 상당히 코로나 많은 중에도 그 중에도 최근에 한번 봅시다. 지금 보세요. 현장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 이미 선생님들이요. 여기 2021년도, 2022년도 요 통계가 코로나 중에 나온 거예요. 예. 서울대도 제일 많이 갔고 예. 또 의학계열은 정말 이렇게 폭증을 했습니다. 의학계열은요. 제가 처음 8년 전에 맡았을 때보다 지금 거의 6배 가까이 의학계열은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예. 사실은 뭐 스카이대 이쪽보다는 그야말로 좀 의학계열이라든지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은 의학계열에 거의 6배 정도 많이 가고 그러는 중에도 또 서울대도 서울대 포함한 스카이대도 2배, 3배 가까이 2배 가까이 이렇게 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계열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학생 대비 이 비율이 아니고요. 학생 수 자체가 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후보님께서 다른 토론에서 예. 전체 학생은 줄어들고 입학 정원은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나아지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입학 정원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입학 정원 똑같은데 우리 충북 출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 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 몇 배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도 또 계속 학력 저하 얘기를 하시겠는지 말씀 여쭙습니다. 역으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서울대 가지고 얘기하는 건 너무 문제겠다고 부정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으면 모든 걸 공개해 주세요. 그럼 그때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공개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서울대 예. 등록자가 적었을 뿐 합격자도 적지 않았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리고 숫자가 의대 진학자는 더 많다는 걸 그때도 이미 다 확인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통계는 보지 않으시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학문할 때도 그런 것을 확정 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교육개발에서 수능 1등급 저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예. 사실은 수능 1등급자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 올인해서 정시 보는 학생이 적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충북에 자사고나 국제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뭘로 가느냐? 우리는 수능 올인하지 않고 내신이나 학종을 통해서 수시로 많이 가고요. 지금 사실은 정시로 모집하는 대학들조차도 이제는 수능 전형을 하지 않고 그걸 줄이고 내신 전형을 늘려가겠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추세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수능 점수 최상위 등급자 수만 가지고 학력 저하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아이들에게 그 수능 올인하는 그런 진학 지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거 대답을 하시고. 앵앵돌이 답변하겠습니다. 앵앵돌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상위 그룹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밖으로- 충북에서 나오는 많은 현상이 그런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된다고 봤을 때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몇 예. 명인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입니다. 인재 유출요. 상위권 아이들을 인재로 보시는 시각이라면 상위권 아이들이 자사고나 국제고를 찾아가는 아이들이 2년 전에 33명이었고요. 작년에 23명이었고요. 올해 14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사고나 국제고를 찾아가는 아이들인데 특목고 이것이 안타까워서 계속 저는 제가 8년 전에는 정말 한 30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 입학 진행 방식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다니는 지역의 도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상급 학교 대학 진학에 가장 유리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와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쪽으로 나가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저는 현재 그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님들이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지금 민심이나 학부형님들이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네.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그 염려가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염려가 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소망 편향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통계는 보고 싶은 통계만 말씀하시는 확정 편향으로 3인성호 이렇게 선동을 하는 바람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불안해서 잘못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제발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자꾸 확대 재생산하지 마시고 또 있는 근거를 또 확대하지 마시고 정말로 네. 아이들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주도권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윤건영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그렇게 데이터 가지고 증거로 제시하시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까? 이제 예. 그러면 학력자 얘기 안 그런데 하실 겁니까? 더 확실하게 학교 현장에서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무너진 교실 붕괴 또 지금 아까 말한 균등 분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반성하고 확인하고 보면요. 그렇게 다 좋다. 그렇게 그동안 밝혀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서울대 성과가 좋으니까 이제 그걸 공개하셨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다 그때도- 공개된 자료입니다. 공개하셨다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다 공개했는데 전 그 보고 싶은 당시에 것만 보신 분명한 거죠. 것은 공개 안 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공개했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다 공개하게 자,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균등 배분제가 돼가지고 그러면 상위그룹 학생들이 이루어지면 충북 도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두 명은 다 갔어야 되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 많이 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내는 학교들이 많아졌고 또 전체 동반 성장을 함으로 해서 전체 가는 아이들도 많아졌어요. 이렇게 통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특정 학교는 여전히 그 학교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4분위 배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상위권 중에서도 또 쏠림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 효과를 누리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오히려 공립고등학교의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무너진 교권, 무너진 교장의 자율권 이 문제를 확대해서 뭔가 더 큰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 우리 유권자 학부형님들이 이해를 할까 저는 걱정이 그래서 됩니다. 저희는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정만 지금 하지 않고 제가 주도권을 동반 갖- 성장 전략을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죄송한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균등 배분제 뭐 고교학점제 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그 부정적인 현상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명퇴하신다든지 또 더군다나 지금 그 실질적으로 교육감 시절 8년 동안 이루어진 교육이 충분히 그 전보다 지금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그 인터뷰에서 처음에 그 8년 전에 교육감 됐을 때 충북 교육은 묵정받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보면 옥밭이다. 그래서 이 만들어놓은 옥밭을 지켜야 되는데 요새 등장되는 그 후보들은 욕심만 많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말씀할 때 특정한 사람을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선 사람은 3명입니다. 3명밖에 없는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교육감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저보다는 뭐 충분히 더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저보다 더 존경하는 제가 선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두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되게 서운해하던데요. 예, 그게 모욕적으로 들렸다면 좀 욕심만 많다고요? 양해를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제 그때 의도는 예. 정말로 4년간 오래 준비를 해 오시려면 정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유권자가 꿈을 꿀 기회인데 유권자에게 꿈의 도구가 될 만한 비전을 충분히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하고 교육감님 해야지. 죄송합니다. 구도 죄송한데요. 만들기에 골몰하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최근에 지금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이번에 1기 때는 봄이고 2기 때는 여름이고 3기 때 가을이라 추수한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도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질문 드렸는데. 그것은 행복교육의 완성도, 성숙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이제 기반을 만들고 씨앗을 뿌린 행복교육이 이제 2기 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활짝 꼽혀서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거두어서 다시 미래교육의 공교육의 세계적 모범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려고까지 하고 있는 이 가을에 그것을 갈아엎으려고 하니까 저는 이게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도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불안하다고 옥밭이라고 표현했군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라면 후보자처럼 3선 도전할 때가 되면 1기 때 행복씨앗학교 1.0이라고 했습니다. 2기 때 행복씨앗학교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기 때는 이 행복씨앗학교 3.0이 돼서 일반화가 되고 많은 학교가 행복씨앗학교에 응모해서 더 많은 예산도 확보해서 선생님들이 즐겁고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 행복씨앗학교 3.0은 2.0까지 지금 처음에 10개교로 시작했던 것이 60개교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학교도 지금 거의 1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화되는 과정인데 원래 행복씨앗학교는 공교육의 혁신 학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죄송한데요. 교육과정에도 지금 담겨서 차츰차츰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제2기 아니면 뭐 행복씨앗학교 신청할 때 공모할 때 많은 학교가 공모한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한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교에 3분의 2 정도의 선생님들이 특정 단체에 있는 분들이랍니다. 그분들이 행복학 혁신학교를 주도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혁신학교, 행복시학교 응모하려고 내부적으로 그 자유로운 투표를 했을 때 반대를 해가지고 응모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응모해가지고 행복시학교 4년을 하는데 또 4년을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행복시학교에 가기를 꺼리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고요. 실제 지금 그 후보님 그렇게 선언적인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번에 그 공약에는 행복씨앗학교 수준 질적 향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행복씨앗학교 3.0이 되면 지금 60개라고 하면 우리 전체 고등학교 12%초중고의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8년 동안 12% 만들어 놓고 1번 안 된 상태에서 3선 도전하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1차년도 1기, 2기, 3기 하는 그런 연장선이 없이 전혀 기존에 있는 내용은 다 반성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분석도 없이 사람중심 미래학교라는 걸 제시해 놓고 코로나 이후에 첫 교육감을 하시겠다고 나섰어요. 아니 코로나 이후에 첫 교육감으로 나서시는 문제를 워딩하실 때 그 후보님은 이제까지 8년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할 아니요. 시간을 주시죠. 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아니 제가 질문한 거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봄, 여름이 되면 공교육은 평생 여름이 돼야 됩니다. 여름이 돼서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헌신해서 그 학생들이 대학 가고 일반 사회에 가서 그걸 추수해야지 어떻게 가르쳐 놓고 3기 가족을 추수하겠다가 나서는지 걱정이 아니,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질문을 짧게 하고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네네. 그러면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 한 10초, 15초 정도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윤 후보님 어떠세요? 예, 뭐 말씀을 드리시죠. 네네. 예, 행복시아학교는 뭐 그게 나빠서 또는 효과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끓이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준비돼야 사실은 결심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네. 일반할 수 없는 거군요, 그건.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개별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우상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께서 학력 저합 논란과 관련해서 뭐 지금 뜨거운 논쟁을 벌이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개별 질문을 선정한 것이 역시 학력 저하 논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윤건영 후보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께서 재임하면서 충북지 학생들 학력 저하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비판하셨고요. 지금도 뭐 논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그 윤 후보께서 윤건영 후보께서 만약에 그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보다 구체적으로 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 또 어떤 뭐 공약을 하시겠다. 이런 게 없어서 좀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충북지 학력 신장 방안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좀 상당히 올바른 지적이신데 저는 제 공약을 보면 비전이 지속 가능한 충북교육, 목표가 교육의 품, 학교의 꿈, 아이의 힘입니다. 그거에 5가지 전략의 영역이 있는데요. 공교육 정상화, 민주 인성 시민교육, 또 인재 양성, 교육복지, 교육 생태계 구축. 이 5가지 영역에 20개의 큰 공약이 지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그게 학력 신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마트 기반 평가를 통한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도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후보님은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과거로 해결한다 그렇게 어디서 말씀하셨는데요. 평가를 강화하는 게 어떻게 과거로 해결입니까? 실제 다양한 평가 목표, 다양한 평가 방법, 다양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학생들이 현재의 학력의 수준이나 저학력 또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맞춤형 탁월성 교육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늘어났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대에서 양성기관에 또 임용기관에 그 연수 과정에서 충분히 역량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업무 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여기에 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독서입니다. 지금 충북이 그동안 전국 시도에서 가장 독서를 활성화하고 좋은 점이 많거든요. 전 그걸 더 확대해서 독서를 통해서 기초 능력이나 학력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해야 되겠고 또 그 뒤에 그 공간 혁신이 이런 그 자세한 내용이 충분히 돼 있습니다. 다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우 후보께 역시 같은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쩌면 좀 다른 질문일 수 있고 또 2가지 질문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학력 저하 비판과 관련해서 이 논란과 관련해서 김병우 표 충북교육 김병우 후보께서 또 교육감 재직 시절에 추구했던 이 교육정책 가치가 다소 좀 이상적이다. 현실과 분명히 현장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 이런 학부모들의 비판이 있었고요. 또 특히나 이런 지난 8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의 괴리를 좀 학부모들이 느끼면서 오히려 학생들을 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지 않았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다시 좀 제시해 드리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빙산의 윗부분이 시험 문제도 낼 수 있고 점수도 매길 수 있는 학력입니다. 이것이 20세기 교실에서 학교에서 키워주는 교육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이 점수가 높은 아이들, 우등생, 모범생이 사회에 쓸모가 없더라는 경제인들 지적에 따라서 여 밑에 있는 잠재력, 비인지 영역, 요걸 이제 인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핵심 역량으로 해서 비판적 사고력, 협동력 이런 걸 길러 달라고 해서 이미 세계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2015 교육과정 이후부터 전부 이걸 길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상입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길러주지 않고 20세기 요 위에 있는 학력만 계속 강조하면요. 글로벌 무대에 나가면 이 점수 높은 우등생들이 미국 유수대학에 가가지고 졸업도 못합니다. 그것이 이미 다 검증이 된 현실이고요. 이 현실 속에 계속 이것만 강조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수소차, 전기차 시대에 그 디젤차 얘기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주식 나오는 시대에 저축하기만 강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이것을 높이겠다? 계속 시험 보이겠다? 이걸 평가하겠다? 그거 뭐 아무리 어떤 저 데이터를 가지고 뭐 AI에다가 문제집을 집어넣어 가지고 점수를 매겨도요. 여 밑에를 길러주지 않으면 정말로 21세기에 무능한 아이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길러주는 행복시아대학교 교육혁신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여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대학 현실로 대학 진학 실적으로 나타난다. 대학도 다 그렇게 뽑고요. 기업도 다 그렇게 뽑습니다. 이걸 보고 뽑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개별 질문 시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후보 정책에 대해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답변하지 못한 말씀이나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병우 후보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지금 우리 충북교육이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8년 전에서는 충북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방향을 확 바꿔야 된다. 미래지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내서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 지난 8년 동안 모든 교육 주체들의 자발력을 일구어 가면서 미래지향 행복교육을 성숙시켜 왔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뒤로 돌리겠다는 후보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좌우는 없지만 앞뒤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뒤로 가는 선택을 하면 정말 또 뒤처집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그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교육은 그것을 준비하는 미래지향형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충북 행복교육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도민 여러분께 살펴주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3기의 비전을 미래로 나아가는 행복교육으로 정했습니다. 또 세계로 나아가는 충북교육으로 정했습니다. 세계 공교육의 모범,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이 교육 부분에도 선진국이 돼야 됩니다. 되는데 우리 충북교육이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충북교육이 이제 옛날 교육하면 청주를 떠올렸던 그 전통을 부활해서 이제 대한민국 속의 충북교육, 세계 속의 충북교육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원대한 포부를 함께 꿈꾸어 주시고 자꾸 뒤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비전에 눈을 돌리지 마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병우가 여러분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충북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발언 준비한 게 있었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 후보님이 제시한 그 역량 빙산의 일각은요, 사실은 어떤 분들이 만들어서 준비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빙산 위에 있는 그거를 무시하고 밑에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위에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밑에 것을 무시해서 이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아래 위에가 다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위에 거는 아니고 밑에 것만 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평가 문제는 평가를 강조하면 과거로 얘기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수평 일체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 일체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 평가를 강조한다고 과거로 얘기한다?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논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가 행복 씨앗 학교가 만들어질 때는 무너지는 교실, 붕괴된 교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 씨앗 학교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행복 씨앗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시고 새로운 입장에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삼선도전하신다면 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있는 걸 다 그냥 옳다고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때 우리는 근면과 성실을 가지고 공교 교육을 통해서 이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일부는 이미 새로운 교육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메이지 유신을 해서 성공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혁명이 메이지 유신의 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교육혁명,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선도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충북도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HCN 충북방송, BBS 청주 불교방송, CCS 충북방송이 마련한 6.1 지방선거 충북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 두 분과 이호상 기자님 그리고 지금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